네, 전남 신안군에는 1000개가 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있었던 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데 피해자였던 한 여자 선생님의 용기 때문에 악을 징벌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훈 차장. 네. 여교사의 용기, 네. 원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렇게 평안한 섬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악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마을 주민과 학부모 3명이 돌아가면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 있어서 네. 제대로 증거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피해자가 당황해서 몸을 씻는다든지 하게 네. 되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교사는 침착하게 새벽 2시쯤 정신을 차려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112에 바로 신고를 했고요. 네. 이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이불이라든지 옷처럼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들을 바로 수거를 해서 경찰에 채모나 그 체액이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제일 중요한 절차겠죠. 그렇죠.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병원에 가서 그 정액 채취라든지 이렇게 증거 확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네. 경찰이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이 신고받으면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다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사실은 좀 높이 평가돼야 될 사람은 그 피해 여자 선생님인 거죠. 네. 사실은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들이 워낙 충격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저 피해 여선생님은 수치심이 있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증거 확보가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 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새벽에 방금 출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출동을 해서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여교사의 어떤 신변 보호까지 완벽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여기가 섬이다 보니까 바로 큰 병원으로 가기가 좀 그 당시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목포에서 첫 배가 들어올 때 다시 경찰들이 찾아와서 그 피해가 있었던 학교 관사 주변에서 담배꽁초를 채취했거든요. 네. 거기도 그 가해 남자들의 DNA가 추출됐다고 하고요. 아, 침이 묻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피해 선생님도 첫 배로 목포에 나가서 DNA까지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 여선생님과 또 수사를 맡은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DNA를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인 검거가 굉장히 용이했던 거죠. 이게 그 DNA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한 것이요. 네. 9년 전에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또 이걸로 추가로 밝혀진 게 있거든요. 대전 성폭행 사건이죠. 그렇죠. 이제 이 3명의 그 성폭행 피의자 중에 그 한 사람이 과거에도 이런 그 똑같은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번 DNA로 확인이 된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DNA를 확보했는데 누구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놔뒀던 것인데 이번에 맞춰보니까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누리꾼들 반응 정말 대단하다면서 이 선생님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 선생님 정말 용기를 내셨어요. 자, 이런 여성의 용기, 이 여성 선생님의 용기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전날 신안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성사진 저희가 보여드리거든요. 이제 다도해니까 섬이 많이 있는데, 자, 섬이 1000개가 넘고 사람이 사는 건 100여 개 정도라면서요. 네. 근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사건으로 재조명이 된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살고 있는 이 넓은 바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면적을 네. 갖고 있는 이 신안군에 경찰서가 없다는 겁니다. 아, 신안경찰서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없는 거네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가 22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경찰서가 없는 곳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건 초기에 투입된 건 목포 경찰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2012년에 왜 그 염전노예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때도 이미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거 이런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이런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잡지를 못했느냐? 조금 네. 더 많은 경찰과 이런 그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이게 계속 예산에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는 이미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거는 있지만 경찰서를 하나 만들려면 한 19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네. 이미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신안경찰서 신설안은 매번 예산 문제에 막혀서 지금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곳에 경찰서가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치안조차 유지할 경찰서가 없다. 이것은 문제다. 따라서 이번에는 조금 재정당국이 판단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뉴스에서 통해서 봤던 것 중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시거든요. 극히 일부지만 아니 여자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는 반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신안군 의회와 그 신안군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오늘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3명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어떤 관용도 허락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죄를 드렸고 이제 새누리당이 전남에 직접 내려갔죠, 길 기자. 네. 예, 오늘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전남 교육청을 찾아서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시민단 그 현장을 둘러봤죠. 이제 이명수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네. 그 소속 의원들이 지금 찾아가서 그 현장을 점검하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섬까지 직접 가지 않았고요. 거기 이제 새로운 이제 노출되고 문제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관심은 보였습니다만, 자, 어쨌건 많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남 신안군의 이 섬 근처에 소록도가 있습니다. 소록도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 비슷한 지역의 섬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록도의 천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도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었죠. 네, 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40여 년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두 수녀에 대해서 네. 명예 시민증이 수여가 됐습니다. 마리안느 스트웨거 신부 수녀시군요. 예, 머리가 백발 하얀데 지금 82, 81입니다. 네. 40년 넘게 했으니까 네. 이게 30대부터 소록도에 들어가서 네. 한센인들을 위해서 젊음을 바쳤던 분들입니다. 명예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진 두 수녀님이거든요. 자, 저 시절,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소록도에서 금발의 파란 눈에 오스트리아 여자 수녀님 두 분이 함께 한다는 것. 자, 굉장히 낯선 장면입니다만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분들이 그동안 40년간 여러 가지 삶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마리안느 수녀님인데요. 명예 국민증 받은 날 한국말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듣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니까 감사 말씀입니다. 봉사하는 거, 한서들 치료하는 거 목적이니까 우리 진짜 그렇게 특별한 거 안 했어요. 나한테 하여튼 한국에 사랑하는 나라요. 하여튼 기쁘게 살아라고 건강하게 또 꼭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살면 또 서로 사랑하면 복이 많이 받을 거예요. 자연과 함께 서로 살아가면 복 많이 받을 것이다. 자,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수녀님 굉장히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맑으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건강만 허락했다면 계속해서 아마 소록도에 남아 계셨을 텐데 2005년에 이제 고령으로 몸이 좀 불편해져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이번에 이제 명예 국민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1972년에 국민 훈장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국민 훈장 물한장 등 여러 가지 이 훈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진짜 한국인들보다 더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록도 얘기였습니다. 전남 섬에 있었던 두 섬 얘기인데 너무 대조적인 그 장면이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